너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닥치라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멸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섭취 칼로리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또는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식욕을 올리기 위해서는 심리전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 바나나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원숭이들이 화를 냈대요. 그럼 아침에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화를 낸대요. 그래서 키우는 사람이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원숭이들이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되게 갈대라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절대 객관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순서를 어느 정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황에 맞는 몇몇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요 먹기가 싫어요. 근데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망고 또는 블루베리 아니면 딸기 뭐 냉동 같은 것도 괜찮아요. 사과, 아침에 사과가 좋다잖아요. 새콤한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요. 한 30분 정도 지나잖아요. 이상하게 뭔가 배가 고파져요. 뭔가 속이 허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때 짭짤한 밥과 담백한 계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속이 거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좀 약간은 좀 짜게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땡기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30분 있다가 디저트 같은 거랑 간단한 드링크 같은 거를 같이 먹어주는 거죠. 이때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를 한번 보자면 과일만 해도 한 100칼로리 정도 되죠. 밥을 먹으면은 대충 한 500칼로리, 디저트와 음료까지 하면 500칼로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침에 1100칼로리를 섭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먹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밥을 먹고 또 이동하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에 또 먹어주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먹어주는 겁니다. 이제 운동 후에 먹는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진짜 강하게 하다 보면요 솔직히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 억지로 뭔가를 드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운동 후에는 단당류가 섞인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같은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제 갈증이 해소가 되면서 시원해지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또 달달한 걸 먹으면은 사람 심리가 짭짤한 걸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는 달고 조금 차가운 걸 먹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흡수도 빨라서 체력도 빨리 회복이 돼요.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은 평소보다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좀 힘들단 말이에요. 언제까지고 내가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계속 먹다 보면은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3주가 지나면은 그게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먹는 것도 3주의 법칙이 있어요.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먹기가 좀 힘들겠지만 3주 정도를 꾸준하게 먹잖아요. 일률적으로. 그러면 그 먹는 양이 어느새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도 늘어난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해요. 3주를 꾸준히 먹으면 나중에는 저절로 배가 고파서 먹게 된다. 이건 진짜로 제 회원분들이 모두가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인 것 중에 식욕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주변 환경을 좀 편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막 쓸데없는 막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먹는 식욕을 되게 저해시키거든요. 그런 고민이 들면요 괜히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감정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의욕이 사라져요. 의욕이 사라지면 식욕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소통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물론 성격상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를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복잡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 주변 환경을 깔끔한 상태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잡한 생각이 안 드는 훈련소에서 유독 살이 잘 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회원분들이 정말 이건 공감을 하실 텐데 하체 운동을 빡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체 운동을 할 때마다 1kg씩 쪄서 오십니다. 그만큼 이 하체라는 건 인체의 70%의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들을 초토화시키면요 우리 몸은 회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영양소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당장
감정은 힘들어가지고 식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까 제가 꿀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미친듯이 영양소를 갈구하다 보면은 미친듯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하체 운동하고 식욕 없다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욕을 늘려서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은 상체를 키우고 싶겠지만 식욕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하체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면 식욕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숨이 차잖아요. 결국 체력이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숨 찬다는 거 이꼴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여기면 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정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식욕이란 저는 결국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너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닥치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살이 안 찐다 라고 말을 하시고 많이 먹으라는 말 절대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수업을 받을 때 칼로리를 정해주셨는데 칼로리 넘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그거를 채우고 자고 막 그랬던 경험도 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또 간식을 한 10분, 15분 뒤에 먹는 게 좋다고 추천드렸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밥을 너무 많이 더부룩하게 먹어버리면은 뒤에 간식량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어떻게 보면 총 먹는 열량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적당히 포만감 기분 좋을 정도로 먹고 10분, 15분 뒤에 이제 디저트 먹는 느낌,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먹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먹는 게 흡연이 멸치 탈출이랑 관계가 있나? 개인의 선택이어서 뭐 어떻게 하긴 좀 그렇지만 식전에 먹는 거는 식욕을 좀 더화시킬 수 있어서 식전에는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